안녕하세요.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북쪽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재미난 스토리가 많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얘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유치원 교사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년까지 쭉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또 직장 생활만 하면서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말로만 듣고 있었어서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뵙고 싶고 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도 한 10년 지났어요. 언제 쪽에 있을 때 저는 음악대학을 나왔어요. 바이올린 좀. 그래요? 네. 여기 오니까 바이올린 가지고 뭘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뭐 간호조무사도 따고 사회복지사도 따고 일은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경제적인 거. 그래서 오늘 언니 따라온 건 우리나라에서도 일러주신 부자 집안이 한번 길을 받아볼까. 저는 그래서 왔어요. 길을 받아가면 뭔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13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는 지방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 왔는데 대한민국 의사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다. 국정원에서도 간호조무사나 하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간호대학 갔었어요. 48살에 한 달 딱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니다. 나는 힘들어도 의사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이다. 하고 학교 때려치우고 나와서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100% 공감하고 100% 옳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우리가 자력갱생해서 우리 노후를 다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빈곤하게 노후를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대표님 한번 뵙고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 오늘 북에서는 어때요? 이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부모님 부모가 그냥 탈탈 다 털어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대학 공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뭐 나중에 그냥 모셔야 된다는 그런 네. 음성인 그런 몸을 자식들이 가지고 부모를 있어요. 모시죠. 근데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그래도 부모님을 모십니다. 거기는 무슨 요양원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음. 복지 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자식이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주식 네. 주식이라는 없으니까. 말은 처음 들어봤죠. 할 데도 없고 근데 주식이라는 것도 아예 모르겠네요. 모르고 처음 들어봤고요. 은행이라는 데도 우리는 별 거래를 안 그렇죠. 하죠. 은행원들은 별로 선호하는 직업도 아니고 네. 또 은행에서 돈 안 줄 수도.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내가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서 그만한 돈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 맡기죠. 말도 안 네, 돼요. 땅에다 파묻지 않으면 벽에다 묻어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노후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문제라. 그게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수미가 음. 주식 투자다 이 말씀이시나요? 무조건 주식 투자라는 말은 아니고 투자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가장 잘못된 거는 은행에 예금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월급 타서 반은 은행에 소금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국회에서 오실 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 계신 한 90%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죠?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100만 원 넣으면은 뭐 20년 후에도 100만 원 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물건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지금 7,000원이나 그러면 20년 후에는 얼마일까요? 2만 원 될 거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잖아요. 20년 후에는 얼마일까요? 20년도 있고 3만 원이겠죠. 이자가 좀 있겠죠. 그렇겠죠.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짜장면 몇 가를 사먹을 수 있죠. 인플레이션 그 시세를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내 돈은 밑장부터 떼준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가져가지 않고
그러면 진짜 내가 내 인생을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는 평생 짜장면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은행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짜장면집을 인수하는 게 좋을까요? 쌍면집 인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는 똑같은 양의 짜장면을 더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거는 최소한으로 넣는 거고 투자가 들어가요. 우리 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있었었어. 너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다 펀드에 이제 올인을 하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와닿지 않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그때 언니가 솔직히 그때 얘기했는데도 저는 사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또 오늘 또 다시 들으니까 왜냐하면 네, 다시 3년 전에 듣고 네. 안 했다는 얘기는 네. 이미 3년이란 그 돈이 일할 시간은 지나간 거거든요. 3년을 들어 돈을 못 써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다. 네. 그런 생각도 예, 확 드네요, 지금. 그리고 길게 해야 되고 자본주의를 믿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상장된 거고 회사는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내 돈을 넣는 거다.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는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하고 여러 각 나라에 투자하고 유럽에도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하고 근데 이거를 그 은행에 넣는 거는 이거 다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은행은 잠자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돈. 오히려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물가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때문에. 나는 내가 저축한 돈만큼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손해인 거지. 그렇죠. 제가 사실 이게 주식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막 그렇게 돼서 최근에 한 10년 전에 500만 원을 이제 펀드에 들었대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생각나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팍 파고니 1,5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펀드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왜냐면 내 네. 돈이 일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회사는 계속 네.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네.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에 내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시장은 매일매일 시장 내가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저께 올랐다가 돈을 내려갔다. 그거를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매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얼마 벌 오늘 10,000원 벌었다. 오늘 20,000원 벌었다. 근데 보는 날은 또 10만 원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박이 돼버리죠. 저도 조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음, 나도 이렇게 보다가 음, 당연히 철학을 알기 전이죠. 그래서 팔아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이게 환자가 들어오는 게 귀찮고 지금 먹어서 지금 빨리 이 시점에 사야 되는데 실제 그걸 해봤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밤에도 잠을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미국 주식을 보느라고 밤에 그 테슬라를 팔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팔지 하고 계속 그 가격을 막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좀 더 사야지. 그리고 주식이 지금 현재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진 걸 그냥 현재 팔리면 그냥 가지고 있어요. 더 사야지. 지금 사야 돼. 싸게 사잖아요. 근데 살 돈이 없어요 지금. 아니요. 아, 그거 돈에서 하고 사는 사는 게 게 아니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월급에 무조건 10%, 아, 15% 없는 돈이에요. 이 돈 없는 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기계예요. 네, 사람 감정이 안 들어가고 내가 월급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이다. 30만 원은 내 노후 준비야. 그건 없는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월급 나면은 저절로 이 ETF라는 게 있어요. ETF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네, 그거에다가 할 수 있을 만큼. 네, 1,800만 원이 맥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해도 좋고. 그래서 내가 30만 원은 나는 없는 돈이다 이거는. 이 다음에 10년 후에 그 노후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나 매부자 손해 갔어요. 매부자도 이익 봤어요. 또 얼마 이익 봤어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갖고 노후 준비 돼요? 어르고 내리고 하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그거는 나하고 공식적으로 그냥 네. 매달 꾸준히. 30만 원을 얼마씩 넣으라는 얘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춰? 근데 하나 맞출 수 있는 거는 이런 좋은 주식, 좋은 회사들은 계속 발전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철학이 완전히 틀리죠. 그게 철학적인 거예요. 개별 주식 저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식 종목 고르는 건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고를 필요 없고 이제 다 설명하고 내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도 미치겠어요. 내가 하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해. 연금저축 펀드 열어서 ETF 사라. 1,800만 원 한데 1,800만 원 채우기 어려워요. 네,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워. 그 채운 다음에 개별 주식 사시면 되잖아. 그때 설명했는데 그건 꽤 먹었죠. 왜냐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어. 개별 주식 마음이 사서 급한 거야.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사놨는데 연금저축 펀드에 산 거는 지금 조금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오늘 열어보니까 저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그 개별 주식 자기가 사놓은 건 아직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한 6,700만 원 네.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 팔아서 그걸 그럼 이쪽에 옮겨놓을 거야. 당연히 요구해야죠. 그러면 세금 공제를 해줘요. 돈을 돌려줘요. 세금 낸 거를. 제일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을 본다네.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세금 낸 걸 돌려줘요. 1,800을 했을 때 세금을 얼마를 이제 사람에 따라 틀려요. 세금을 누가 많이 냈느냐에 틀리고. 근데 무조건 세금 돌려받아요. 그리고 55세가 넘거나 5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50% 넘은 사람도 넣을 수 있지만 대신에 5년을 채워야 이상, 돼요. 5년 이상. 왜 5년이라는 말을 넣냐면 또 사람 욕심이 차선 사고 싶고 이러거든. 노 준비 안 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찾을 때 세율이 굉장히 낮아. 세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말이 안 하죠. 이걸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재산 배분. 현금 있고 주식 있고 뭐 이렇게 부동산 부동산인데 있고. 이런 거 비율을 합리적으로 하는 보통 얘기할 때 내 전체 재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100에서 자기 나이로 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70에 돌아가실 때 얘기고 네. 지금은 이제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빼면 안 되고 110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아야 돼. 내가 만약에 60이다. 110이면 50이잖아요. 그럼 50%가 주식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부동산 한 30%, 나머지는 이제 내가 기타. 근데 한국은 80%가 부동산에 있죠. 부동산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내가 이제 110까지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로 이게 해야지 내가 넣을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지금 생활비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2,400원 필요하죠. 네. 그럼 내가 얼마가 돈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보통 4% 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억이 있으면 4%면 어떻게 되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 1년 생활비예요.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필요하죠. 근데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5억 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은퇴할 때까지 5억 원 무조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해야 돼. 쓰고 싶은 거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카드가 있다, 카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최소한으로 살고, 커피 마시지 말고.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대표님 커피 마시지 말라 했다고 커피 마시지 말라는 말이 너무 기분 나쁘다고요. 나쁘지. 네, 그것밖에 오늘 자기 하루 종일 수고한 자기한테 드리는 그런 거 커피 한 잔인데 그걸 마시지 말라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 물론 이제, 그런 상징적인 얘기인데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커피 마시면 먹고 싶으면 마셔야 되겠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준 상이 커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후 준비가 돼야지. 내가 이런 라이프를 바꾸고 커피 안 마시면 내가 불행한 라이프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거든요. 그전까지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있고 펀이 있어요. 펀은 뭐냐면 영어로 펀은 뭐냐면 즐거운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옷도 비싼 거 사 입고 막 즐거워요. 근데 해피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해피니스는 좀 다른 많이 다르지. 범주가 다른가? 해피니스는 내가 삶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희망이 있는 게 해피니스예요. 펀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펀을 갖고 있어도 한쪽에서 항상 뒷근 불안한 거예요. 아 이게 되나? 그러다가 이제 진짜 큰 거 놓치는 거예요.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근데 사람들은 해피니스하고 펀하고 헷갈려요. 펀을 안 하면 난 불행한 걸 점착하는 거예요. 내가 백을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백을 안 사면 불행한 걸 점착하는 거예요. 소비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소비는 나의 욕구 해소하는 것 뿐이지 그건 뻔이에요. 근데 해피니스는 내가 백이 있거나 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그게 내가 부자가 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부자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부자들은 내 노후 준비가 됐는지, 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게 훨씬 더 큰 해피니스죠. 그런데 그거는 좀 인내를 하면서 시간을 꾸준히 그래서 해야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준비하는 분은 그 모든 익스펜스를 끊어야 돼요. 내가 커피 마시는 게 그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많이 마시는 사람. 그렇지만은 나중에 돈이 없었을 때 그 서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독하게 먹으라 이거죠.